안녕하세요. 오늘도 보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혜란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 표적 치료제 레켄비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혜란 언니, 저도 레켄비 보험 하나 가입할까 봐요. 레켄비 보험 지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저한테는 레켄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약이 출시되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어때요? 지금 꼭 가입을 해야 되지. 늦게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특약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신약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즉 넓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죠. 자, 레켄비 보험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야지 되는 거고요. 혈관 치매라든가 기타 치매 질환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기타 연관 기저 질환이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혈액이 뭉치는 걸 방지하는 부정맥 환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결국 모든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진입할 수 있는 문은 굉장히 좁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신약은 치료 효과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하지만 그만큼이나 또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레켄비 역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레켄비는 단 한 번 주사 투약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요. 긴 치료 기간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치료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까지 보고된 부작용으로서는 뇌부종, 뇌출혈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레켄비를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뇌혈관 질환이 찾아온다. 그러면 치매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뿐더러 또한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MRI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과 부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레켄비 보험을 지금 당장 신약이 출시되었다라고 무조건 가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지금 내가 레켄비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레켄비 보험을 지금 나는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점검을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뇌혈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질환이 찾아오면 쉽게 낫지가 않고요. 후유증이 길게 남아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는 점,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치료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MRI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살짝 주제에서 벗어나는 실생활에서 있는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상 옷이나 신상 가전이나 신상 전자제품, 신출시된 페이스리프트업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동차를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을 겪나요?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시기가 흐르고 나서 구매를 했을 때는 훨씬 안정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사거나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훨씬 와닿지가 않을까요? 결국 초기에 구매를 하고 초기에 사용을 하는 거는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고 테스트 비용을 내가 하고 결국 나는 초기 테스터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마루타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략 한 6년 전에 출시되었던 표적 항암제 생각해봐도 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논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처음 표적 항암제가 출시가
고지가 되었을 때 다들 표적항암제는 절대적인 암 치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암에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암 치료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담보라고 생각을 해서 너도 나도 서둘러서 가입을 하셨죠. 하지만 대략 한 5년이 흐른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한 번밖에 주지 않는 표적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 좋게 현실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치료비들이 훨씬 더 많이 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리켄비 보험을 지금 서둘러서 마케팅에 한창 열띤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내 연령대에 굳이 지금 일찍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내 건강상 꼭 리켄비가 치매가 나를 찾아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가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쯤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혜란 언니 보험연구소였습니다.